어쨌든 시황 두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 무효화부터 다루고 그다음 이란 타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대법원이 IEEPA 기반 그 보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122조를 활용해서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는데 또 주말에 또 5% 올려가지고 15%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122조 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국제 수지 관련해서 뭐 위기를 극복하자는 어떤 명분으로 1974년에 무역법이 제정됐었고, 주요 내용 자체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되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입 할당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50일 동안 한시적인 조치고요. 그리고 관세율 자체도 최대 15%로 제한된다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한 연장을 하려면은 의회 동의가 또 필요하고, 또 122조를 활용해서 글로벌한 관세를 한 방에 부과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향후에 쟁점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요 IEEPA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예외 품목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122조 관세에는 예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요게 좀 불확실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존 관세 면제에 대한 로직이 뭐 훼손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백악관에서 이제 정리된 문서가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122조는 긴급 대안, 말 그대로 어떤 임시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될 요 232조 또 301조 등 이 산업별로 정밀 타격하는 관세가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조금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은 요 232조는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해서 국가안보가 핵심 명분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제정된 거고요. 요 내용 자체는 이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즉시 수입 제한이나 아니면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정 품목이라는 부분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제 타겟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어떤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철강, 알루미늄 등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가 좀 되어 있기도 하죠. 요거는 I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돼도 여전히 발효되는 관세고요. 그 다음에 이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막자 하는 취지로 1974년에 무역법 제정된 부분이고, 요건 이제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지속할 때 혹은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 하면은 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이 조사를 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특징은 이제 뭐 지적 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그 흔히 말하는 뭐 슈퍼 301조, 그거는 이제 이 조항을 좀 강화해서 매년 보복 대상국을 지정하도록 한 일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사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이게 쓰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이 301조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통상적으로 3에서 5개월 정도 요 상무부랑 USTR의 조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산업, 어떤 구조일지, 그리고 요 어떤 조사가 소요되는 동안 122조는 150일이니까 요거 조사하는 동안 요게 만약에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단기적으로 낙관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경계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 판결은 미국의 레버리지가 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시점을 보시면은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3월 양회, 그 중국의 양회를 앞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 관세 무효화의 최대 수혜국이 또 중국,
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적용되는 펜타닐 관세 요 10%가 이번에 이제 철퇴를 맞은 IEPA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화되면서 타국 대비해서 중국의 관세 하락폭이 더 큽니다. 기존에도 미중 양국이 중국의 3월 양회를 앞두고 대만 등을 둘러서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두 국가 간에 특히 행정부와 중국 간에 사정 교감이 있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다 한다면은 이번 3월 양회 그리고 4월 트럼프 방중에서 중국 쪽에서 어떤 형태의 화답이 나올지가 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당수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 민주당 의석이 늘어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좀 대외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은 기존의 대중 강경 기조가 유효했다,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양회나 방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양보나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둘 간의 합의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이번 관세 무효를 좀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강경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1년 전에 비해서 트럼프의 대내외 파워가 좀 약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간선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중간선거 사이클 속 발표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대법원 결정 명분으로 사실상 타코 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또 관전 포인트 몇 가지 기타 사항 좀 짚어보면은 타국가들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할지,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랑 주요국 모두 기존의 투자 합의를 유지하겠다, 그런 톤인데 어쨌든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책 방향이 향후에 구체화되면서 그 구체화에 따라서 각국 스탠스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원화나 엔화도 강세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 외에는 요 환급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는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환급이 어렵거나 환급 여부 확정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소송해서 받아야 할 텐데 얼마나 걸릴지 좀 애매하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런 어떤 시황을 커버하는 거는 이번에 펠로 기능으로 저희가 출시한 실시간 내러티브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요. 저희 금융 AI 엔진인 세레핀 AI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테마, 내러티브에 대해서 여기 단순히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면은 세 줄 요약도 나오고 내러티브 해석도 오늘 얘기한 내용들도 이렇게 잘 정리도 해주지만 미래 시나리오도 이렇게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키워보시면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어떤 시황 레카 혹은 실시간 속보를 보시면은 딱 그 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인과관계로 지금 이 122조 문제까지 이어졌는지 이렇게 전부 다 추적해서 인과관계를 수립을 해줍니다. 이게 현재 시점이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 122조 관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 예상 2분기, 그 다음 중반에는 10%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 전망되면서 CPI 소폭 상승 이런 것도 프로젝션을 해주고, 또 의회 조치 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래를 프로젝션까지 해줍니다. 122조 관련해서도 있고 301조 조사 관련해서도 이 엔진이 내러티브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어떤 팩트나 어떤 설명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렇게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란 타격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전쟁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증시에 좀 리스크 요인, 그렇게 하방 압력으로 조금 작용을 할 건데,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또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리스크냐,
타격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는 엄청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 길어졌죠. 비슷하게 미국의 전력이 의외로 헛절 보이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 이란은 저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타격한 베네수엘라랑은 차원이 다른 국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시장에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고 글로벌 지정학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커다란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란은 우라늄 농축 기준을 좀 놓고 대립 중이고 미국은 0%, 이란은 20%까지 낮출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제한적으로 타격하고 지도부를 겨냥한다, 그런 단계적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란에 48시간 내 핵 합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지금 이란은 합의문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상할 때 IAEA 사무총장의 참여도 용인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이 실시간 내러티브에 요 최후 통첩을 했고 지금 내러티브와 해석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또 미래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 이란 거는 꽤나 지금 인과관계가 거의 1년 전부터 시작되죠. 쭉 이렇게 이어져 와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고 뭐 기본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그 다음에 긍정적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테디가 어쨌든 13F 잠깐 뭐 커버하고 또 저도 시황 얘기 좀 하고 그 외에는 잡담 플러스 녹화본으로 안 나갈 얘기들 뭐 조금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